네, 반갑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에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가 잠깐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쪽에서는 레바논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로 공습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지금 미국과 이란을 넘어서 중동 질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좀 특별한 나라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길래 저렇게 군사력이 센가? 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혼자 이 판을 이끌려고 하나?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권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저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오늘 이 내용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한국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소식과 이면의 내용 분석까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그리고 아바스 아라그치가 이끄는 이란 협상단이 협상을 하는데요. 이란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청 낙관적으로 일단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행보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네타냐후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과 이란이 지금 휴전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지 이란과 직접 휴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논리입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인데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합의안의 핵심은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교전 중단이었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손발을 묶어둔 이 2주 동안에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을 위협하는 헤즈볼라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계산인데 그래서 휴전 첫날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레바논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지금 소식인데 이 헤즈볼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 정치 조직이에요. 웃긴 게 레바논 국회에 참여하는 합법적인 정당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자체 군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1980년에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목표는 이스라엘과 맞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바논이라는 나라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나라 같은 그런 조직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이 중동 정세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오바마로 통한다. 라고 이렇게 그 미국 내부 글로벌리스트들의 세력을 폭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길은 이란으로 통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란이 지금 직접 나서서 싸우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자신들의 이념을 따르는 그런 무장 단체들을 막 키워놨습니다. 이것을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란이 만든 쉽게 말해서 가장 크고 힘센 형님 같은 존재예요.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하니까 뭐 말은 다 했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가장 말이 많았던 하마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후티입니다.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데 그 홍해에서 상선들을 위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집안에 침투를 한 존재라고 치면은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 담벼락 뒤에서 대포를 겨누고 있는 존재입니다. 헤즈볼라가 이란으로부터 정밀 무기를 계속 지원받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헤즈볼라의 계속된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 도시들에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고 우리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가 지지자들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나 이 미국 민주당이나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이란에 돈을 풀어준 것은 이제는 뭐 많이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 됐어요. 돈 줄 테니까 핵 만들지 마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드러난 역사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헤즈볼라의 무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미국의 중동 전략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가 아닌 지금 이란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했느냐? 바로 몸통에 돈줄을 끊어야 나머지 팔다리, 헤즈볼라 등 이것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인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게 중동의 상황이에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을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 진영에서도 이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 많이 갈렸어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거기 동조해서 막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런지는 않을게요. 그런 쪽도 아니고요. 현재 이스라엘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쪽이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순수하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거냐에 대한 그 의도 자체가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민당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지배력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발목을 잡아요. 웃긴 건 본인들도 그 이스라엘의 지배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일단은 두고요.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상 최장수한 총리입니다. 동시에 현재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 네타냐후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계속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 라는 의혹이에요. 즉 재판 재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면 현재 네타냐후는 3가지 주요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가지 부패 스캔들인데요. 보통 번호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1000이라고 하는 선물 스캔들입니다. 네타냐후가 재벌들과 사업가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고 대신 세금과 비자 등에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당연히 총리로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겠고요. 이게 사건 1000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선물 스캔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 2000입니다. 언론 거래 의혹입니다. 말 그대로 언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유력 신문사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고 나 좋게 써주면 경쟁 신문사의 영향을 줄여줄게 이거예요. 말 그대로. 네, 이게 사건 200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사건인데요. 바로 사건 4000입니다. 통신회사를 봐주고 대신 기사 조작을 받았는가 하는 의혹이에요. 통신사 규제 완화 그리고 뭐 혜택, 세금 혜택 제공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인데 대신에 어떤 그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3가지인데요. 사실이라면 당연히 권력과 어떤 그런 걸로 기업과 언론이 거래한 거니까 이 총리가 거래한 거니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면요. 총리직 수행은커녕 진짜 지금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이스라엘의 야권과 네타냐후에 대해 비판적인 전 세계 매체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비상시국이라는 명분으로 재판을 미룰 수 있고 정권교체 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타냐후는 재판 출석을 전쟁 수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판론자들이 지금 그가 헤즈볼라나 이란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 협정에서 계속 까다로운 조건을 추가하고 끝났는데 다시 레바논 폭격하고 뭐 이런 것도 결국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당연히 옹호하는 쪽의 주장은 재판은 네타냐후를 향한 정치적인 마녀사냥이고 지금은 개인의 명예보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생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요. 이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보다 현재 마가 진영에서 이 이스라엘 이슈로 드러나는 갈등 때문이에요. 특히 지난 앱스틴 문건과 이번 이란을 통해서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마가에서는 전통적인 동맹을 수호하자라는 진영으로 스트롱 이스라엘, 스트롱 아메리카, 강한 이스라엘과 강한 미국을 만들자라는 쪽,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순한 우방을 넘어서 문명사적인 어떤 방어선이고, 이란과 헤즈볼라 같은 극단 세력을 이스라엘에 막아주지 않으면 결국엔 그 칼날이 미국을 향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 싸우게 해줘야 한다. 라는 입장이 기본 전통적인 마가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 우선주의파, 신미국 우선주의파로 지금 최근에 그 젊은 마가층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왜 우리 세금이 중동의 끝없는 전쟁에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이 끝없는 전쟁, forever war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제 이스라엘은 스스로 알아서 지키고 미국은 거기서 손을 떼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입장, 마가가 갈라진 이 입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그런 마가 입장을 지지하는지, 여러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냐 이스라엘 퍼스트냐, 트럼프의 이란 정책이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비슷한 류의 의견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쪽이 어디냐면, 마가 내에서 생산적인 어떤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쪽이 바로 올드 미디어와 반트럼프 진영입니다. 봐라,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스라엘 지지를 포기했다 라든가,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프레임을 짜는데요.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이겠습니다. 지금 네타냐후를 비판하고 있는 쪽은요, 그냥 무지성으로 이스라엘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국의 자원과 청년들이 중동에서 소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평화 비전을 지키고 싶어서인데, 이걸 살짝 비틀어서 마가를 애초에 분열시키기 위해서 마가 지지자들이 트럼프 떠났다,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보도 행태이고요. 그러니까 마가 진영에서 네타냐후를 비판하는 것과 기존의 반트럼프 진영에서 네타냐후를 비판하는 것이 의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결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일명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자금력 잘 알고 계시죠? 미국에는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 즉 에이펙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주 에이펙 아니고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 에이펙이 있는데, 아주 막강한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 공화당, 미국 민주당 가리지 않고 엄청난 정치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강력한 친이스라엘 노선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금을 엄청 써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의견을 낸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그동안 많이 없었어요. 물론 최근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 내에서도 이 에이펙 눈치 보느라 미국 국익을 뒷전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 에이펙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의원에 당선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이펙뿐만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집단이 그 유대인이겠어요. 이거 다 이야기하면 사실 라이브로 몇 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거 대통령들은요,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이 에이펙에 가서 좀 막말로 하면 충성 서약을 하듯이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정확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에이펙을 향해서 나는 너희 돈 필요 없다, 내 돈으로 선거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이제 뭐 반이스라엘이냐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이스라엘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채널의 특징인 좀 딥한 이야기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6년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 이란전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히 이란, 그걸 넘어서 중국, 거기서 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란 정권이 무너지거나 완전히 힘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바닥을 치게 되겠죠. 이란 없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전략적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줄 방패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란이 없어지면
이스라엘도 필요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세부적인 그런 항목으로 필요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라는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에 끌려다니지 않는 새로운 중동 질서, 일명 신중동 질서라고 하는데, 즉 이번 이란전을 통해서 이란을 끝내버리고 동시에 미국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던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들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줄이려는 어떤 고도의 리밸런싱 전략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으로 받는 그런 천문학적인 원조나 그런 명분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스라엘도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중동 질서를 재편하는 한 명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그 강력한 후보로 뽑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우디의 빈 살만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거의 가장 처음으로 만났었죠. 그래서 이번 빈 살만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번 이란전에서 발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막판에 좀 흥미롭고 딥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을 한 단일체로 보지 마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 단일체로 보면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시오니즘과 반시오니즘과 네타냐후와 네타냐후 야당과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복합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네타냐후가 이렇게 또 재판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재판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라는 총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 뭐 서사도 있지만, 그리고 최근 이런 소식도 있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면의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홈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나옵니다.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